아니, 한국 사람들 제정신인 건가? 왜 본인의 짐을 버리려 간 거지? 여기 한국 인천공항에서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이유로 이리도 놀랐을까요? 오늘도 감동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4달 전 특별한 이유로 중국과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한 곳에서는 정말 치가 떨리는 경험을 했고 다른 한 곳에서는 정말이지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을 했죠. 어느 나라가 더 좋았냐고요? 다들 아실 테지만 한국이 100배 정도 좋았죠. 그럼 제가 왜 여행을 갔는지 그리고 각 나라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역사들에 의해서 지금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당시 한순간의 결정으로 현재가 결정되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명소를 방문하는 것도 좋아하죠.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그런 곳들을 가서 뭔가 지그시 바라보면 제가 당시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역사를 좋아한다고 해서 직업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고용 기회와 높은 임금, 복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여 정한 직업이었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환자를 잘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과 환자들이 퇴원할 때의 뿌듯함이 생기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6개월 전쯤 한 7살 정도 된 어린 환자가 불치병에 걸려서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죠. 그 어린 환자는 주기적으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 환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 그녀도 해맑게 웃을 때가 있었는데 핸드폰으로 동양인이 나오는 영상을 볼 때 웃고 있더군요. 크게 별 내용은 없는 영상이었지만 짧은 영상을 꽤나 재미있게 촬영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녀를 간호할 때 일상적인 이야기도 하며 케어해줬죠. 어린 환자는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이 낫는다면 중국과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 테죠. 저는 애써 웃으며 저도 가보고 싶다고 공감해줬죠. 그렇게 어린 환자는 이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을 참으며 치료만 되길 바라고 치료 후엔 여행을 가고 싶어 하던 어린 아이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슬픈 마음을 환기시킬 겸 그리고 어린 아이의 소원을 대신해서 들어줄 겸 중국과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우선 중국 베이징부터 향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은 엄청나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권 검사를 하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렸고 이후에 이어지는 보안 검색도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게다가 보안 검색은 엄청나게 샅샅이 뒤지더라니까요. 외국인을 의심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화장품을 뺏기기도 했습니다. 들어보니 용량이 어느 수치 이상이면 반입 불가하다더군요. 그리고 몸 수색 또한 너무 심하게 해서 살짝 성적 수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불친절하다고 느낀 게 중국어의 억양 때문인지는 몰라도 약간 짜증을 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기분 나쁜 일들을 이겨내고 드디어 제대로 입국을 하게 되었죠. 공항 내부는 정말이지 찜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고 날이 덥고 습한데도 에어컨을 제대로 안 틀어놨더라고요. 게다가 중국인들 특유의 씻지 않은 듯한 기분 나쁜 채취가 공항 내부에 진동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빠르게 공항에서 탈출하였고 역사적인 명소인 만리장성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러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밖에 날씨도 상당히 더웠지만 냄새는 덜해서 참을만 했죠. 금방 만리장 성행 버스가 와서 탑승에 성공했습니다만 버스 내부도 공항과 비슷한 환경이었죠. 정말이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2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인들 특유의 냄새 때문에 생전 처음으로 멀미를 경험해버렸죠. 그렇게 도착한 8달령. 저는 만리장성으로 올라가기 전에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서 길거리 음식 가게로 향했습니다. 양꼬치라는 길거리 음식을 팔던데 가격이 나름 저렴해서 2개에 12안으로 구매해서 먹었습니다. 향신료향이 너무나도 강하고 살짝 비리더군요. 그래도 중국 여행을 왔으니 참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 먹고 보니 옆 가게는 4개에 12안인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괜히 따져도 말도 제대로 안 통할 것 같아서 기분만 나빠진 채로 만리장성으로 향했습니다. 만리장성은 슬라이딩카를 타고 올라갔는데 인터넷에서만 보던 그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흠이었지만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만리장성의 모습은 만족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진을 찍고 구경하다가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다시 슬라이딩카를 타러 가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죠. 외국 여자인 저를 무시하는 건지 중국인들이 제 앞으로 자꾸 새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엄청나게 몰린 인파 속에서 은근히 제 몸을 만지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그날 밤에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중국이나 한국이나 거리적으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문화 차이가 별로 없지 않을까 걱정하며 향했죠. 하지만 그 걱정은 정말 제가 살면서 해왔던 걱정 중 가장 쓸모없는 걱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독일에서 베이징 만리장성을 구경하고 바로 한국으로 와서 견딜 수 없이 피곤했지만 인천공항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처음 공항에 도착해서 받은 느낌은 마치 미래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공항의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고 건물 자체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깔끔한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베이징 공항과 다르게 너무나도 쾌적한 온도, 습도를 유지하는 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여권 검사를 하러 갔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입국을 하는데도 심사 시간이 10분도 걸리지 않았죠. 중국에선 거의 1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말이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는 한국인들의 배려심이 스며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지루하지 않게 꾸며진 장소가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 그중 하나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죠. 한국의 궁궐과 역사를 디지털과 접목한 매우 흥미로운 공간이었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저는 더욱 관심이 가더라니까요. 자연스럽게 한국의 찬란한 역사를 엿볼 수 있게 만든 그 공간은 상당히 흥미로웠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처럼 환상적인 인천국제공항을 더 구경하고 싶었지만 늦은 밤 시간이어서 버스 운행 시간이 끊길까봐 저는 곧장 버스 정류장 쪽으로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늦은 시간까지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고 저는 여유로운 시간에 버스를 예매하고 배가 고파서 공항 내부로 다시 들어왔죠. 공항 내부에도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입점해 있었고 저는 한국에 왔으니 한국 전통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 음식점으로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죠. 저는 불고기라는 음식을 시켜서 자리에 앉았고 제 캐리어를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제 몸쪽으로 바짝 붙였죠. 그러자 한국인 가게 주인이 저에게 웃으며 영어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잘 훔쳐가지 않으니 너무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중국에서 캐리어를 도난당하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한국인들은 음식을 먹는데 정신이 팔려있고 캐리어는 거의 멀리 두고 신경조차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이 되어 식사를 하며 제 캐리어와 옆 테이블 한국인의 캐리어를 지켜보고 있더라니까요. 하지만 제가 식사를 마칠 동안 가게 주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의심을 거두지 않았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저는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내부까지 캐리어를 끌고 가려 하니 상당히 불편하더군요. 그런데 불편하게 볼일을 보고 나온 저는 화장실 밖에서 어이없는 상황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장실 앞에 캐리어를 방치해둔 채로 화장실에 들어간 건지 주인이 없어 보이는 캐리어가 몇 개 보이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버스 정류장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아직 버스 출발 시간까지 30분이 남았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눈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제가 목격한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20개 정도의 캐리어로 줄이 세워진 걸 발견한 거죠. 물론 캐리어의 주인들은 온데간데 없는 채로 말이죠. 저는 도무지 상황 파악이 되질 않았어요. 저렇게 여러 개의 캐리어를 방치해 놓았다가 지나가는 소매치기범들이 모두 다 가져가면 어쩌나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캐리어를 지킬 겸 다른 사람들의 캐리어도 지켜주면 되겠다 생각들어 캐리어들 뒤에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고 주인 없는 캐리어들을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고 있었죠. 버스 출발 시간이 임박하자 하나둘씩 캐리어의 주인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도 여유 있고 느긋하게 걸어와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저였다면 걱정되는 마음에 후다닥 달려와서 줄을 섰을 텐데 말이죠. 제 앞에 세워져 있던 캐리어의 주인이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한국인들은 치안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도난과 같은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고 질서도 매우 잘 지켜서 캐리어로도 대기줄을 세워놓는다고 말이죠. 그제서야 저는 쓸데없는 의심과 걱정을 계속 해왔구나 하고 깨달아버렸죠. 저와 같은 외국인들만 의심하고 걱정할 뿐이지 그저 한국인들에게 이런 상황은 너무도 익숙했던 거죠.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타보니 중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쾌적한 환경에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여행하는 도중엔 소매치기에 대한 걱정을 아예 하지 않고 여행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잡은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부터 한국에서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익숙하지 않았지만 한국 여행을 마칠 때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편해져서 한국에 살고 싶은 생각마저도 들게 되어버렸죠. 서울의 광화문, 경복궁을 구경하며 한국의 역사적인 건물들에 감탄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전주라는 도시에 가서 한옥마을을 구경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인 건물들을 보존을 잘해놓았고 저는 보면서 신기하고 즐거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러 나라를 여행 다녀왔지만 한국이 단연코 제일 인상적인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좋은 환경에 우수한 공항, 선진화된 시민의식 등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간호하던 어린 환자도 즐거운 여행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과 동시에 여행을 오게끔 해준 어린 환자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먼 훗날 저도 이 세상을 뜰 텐데 사후 세계에서 어린 환자를 만난다면 덕분에 즐거운 경험을 하고 왔다고 후기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메일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